2023년의 어느 여름날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더위가 조금 수그러들던 날 이곳은 고양이 연무로 대목을 맞았습니다. 마산에서도 끄트머리에 있는 아주 작은 섬 신리도는 약 40가구 정도 거주하는 작은 어촌 마을인데요. 섬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 이외에는 낚시를 위해 방문하는 아주 적은 사람만 찾아가는 곳이죠. 하지만 요즘 신리도는 갑자기 늘어난 식구들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고양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신리도에서는 어쩌다 고양이들이 이렇게나 많이 살게 되었을까요? 섬고양이 중성화 대작전, 그 바쁜 하루를 함께 보시죠. 이른 아침, 동물병원으로 야생동물 구조 차량이 들어옵니다. 새로 포획된 고양이들을 데리고 오기 전 이미 중성화가 완료된 고양이들을 다시 잡힌 곳으로 되돌려두기 위함입니다. 마산의 야생동물 구조대원 재형국 씨는 창원과 마산으로 가며 포획된 고양이를 병원에 인계하고 중성화 완료된 개체를 풀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양이들이 돌아갈 집은 바로 신리도. 약 2주간 군집 TNR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TNR은 트랩, 뉴트럴, 리턴의 줄임말로 포획과 방사를 통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그중 신리도에서 시행하는 TNR은 특별히 군집 TNR이라고 부릅니다. 각 고양이를 민원 단위로 실행하는 기존의 TNR 사업과는 달리 한 지역을 단위로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성화 사업입니다. 신리도에서 잡히는 중성화가 가능한 모든 고양이가 중성화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수컷은 하루, 암컷은 3일의 회복 시간을 거쳐 섬으로 돌아갑니다. 입도를 위해 찾은 원전항, 이미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이번 중성화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창원 길고양이협회와 창원특례시 축산과 직원분들이었습니다. 창원 길고양이협회를 이끌고 있는 최인숙 대표는 중성화 사업 지역을 돌아다니며 포획을 돕고 있습니다. 창원특례시 축산과에서 길고양이 관련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강종순 과장, 강다원 주무관, 유동규 팀장은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고양이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네, 축산과 전체 민원의 거의 90%가 길고양이 민원. 보조해달라는 게 제일 많고, 아니면 뭐 새끼 고양이 뭐 가다가 주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마산은 기본. 네, 일단은 뭐 어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며칠 동안은 지켜보시라 하고 계속 방치가 되어 있으면 이제 저희가 구조를 하겠습니다. 저희 포획단분이 이제 데리러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갈 때도. 저도 막 창문 넘고 막 울타리 넘고 많이 해봤어요. 감독님은 진행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극한 직업이네요. 고양이가 야생성이 많아서 그런가 다리를 다쳐도 앞발로 이렇게 도망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진짜 잡기 힘들어요. 지금 계장님이랑 같이 막 구하러 다니고. 못 잡지 어떻게 잡? 배도 타고 담도 넘어가며 고양이를 잡으러 다녀야 하는, 이름은 축산과지만 매일매일이 길고양이와의 전쟁입니다. 민원 해결도 해결이지만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리도는 창원에서 이루어진 첫 군집 TNR이니 의미가 깊죠. 드디어 배가 들어옵니다. 사람이 자주 드나들지 않는 섬이니 하루에 입도가 가능한 시간도 딱 5번 뿐입니다. 마산의 신리도라는 작은 섬입니다. 주민은 한 40여 가구 정도 있고, 하시던 분들이 이주하시면서 유기해놓고 간 고양이들이 위주로 중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개체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군집 TNR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때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 처음에 저희 들어갈 때는 사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들어가고 나니까 전혀 생각 밖에 관리해 주시는 분도 너무 많이 계시고, 주민분들도 호응도도 좋으시고, 중성화하고 다시 데리고 오라고 꼭 데리고 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이번에 군집 TNR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섬의 상황을 전해들은 최인숙 대표는 에이 설마 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은 고양이들이 살고 있을 리가 없다고요. 하지만 신리도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고양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섬에 돌아가는 고양이는 2마리, 함께 실리도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거 적으시는 거예요? 풀어준 장소를 적는 겁니다. 실리도에서 잡혀 실리도로 다시 돌아가는 고양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언제나 사진을 남긴 후 방사를 진행합니다. 아니야. 가라 뒤로. 잘 살아. 예, 어제 잡은 게 2마리. 꽤 많이 잡혔다고 해도 중성화를 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고양이들이 많아 빠르게 개체수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이거는 니는 내년에 하죠. 내년 안 되겠지. 예, 작았어. 이거는 안 잡힙니다. 안 잡혀. 이거는 아예 안 들어간다. 아버지 저기 안 잡히지. 제가 요 쪽대가 뜬몸을. 여기서는 대장이거든. 아, 여기 대장이네. 요 가게 앞에 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눈치 빠른 대장 고양이들도 쉽게 잡혀주지는 않죠. 제 밀려버린다니까 제가 이제. 확실히 길을 잘라는 거는 좀 순해요. 엄청 순해져요. 순해져야 조금 당분간 쟤를가 안 밀리게 조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니까 순해진다. 살도 좀 찌면서 굉장히 온순해지는데 제가 봐서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혹시 깜짝 놀래가지고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좀 해야지 안 그러면. 하시고 이제 상반기 때 또 예. 지금 악갱이 저 정도 되는 애들이 예. 이제 하면 중간에 새끼 한번 잘하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보니까 마을에 군집 TNR을 하자고 제안한 건 이 마을의 첫 이장님. 조용하던 섬에 왜 갑자기 고양이들이 늘어난 걸까요? 고양이가 언제부터 많았어요, 섬에는? 순간적으로 이게 불이 나더라고. 한 1년에 3번 새끼 난다대. 그러니까 이런 요 낚시기 때로 와서 그냥 풀어. 그러니까 이게 종자가 여러 종이 있는 거 보니까 관광지 때 낚시하러 와가지고 안고가 그냥 버리러 간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개체수가 확 불어나가지고 막.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는데 싫어하거든. 미래인이 많은 게네, 이제. 근데 우리 실내도 보면 또 싫어하지는 안 하잖아요. 아,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무. 이사님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건 알지. 여기 행지가 2행지가 나면 벌써 고양이 딱 굶어 이사님은 죽었다. 그 싫어하면 안 됩니다. 시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나 이런 거. 천성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 있지. 털은 뭐라고 안 들어갑니다, 낮에. 그래도 갖다 놔야지. 아까 요 고양이. 대간 쪽 가까이. 안 됩니다, 낮에. 한 가보자, 일단. 일단 가볼게요. 절로 갖고 해. 일단 2개 가져오고 있어. 이장님은 포획틀에 넣을 고양이 밥을 챙기시려는 모양입니다. 포획틀은 창원시에서, 포획틀 안에 넣어둘 밥은 창원 길고양이 보호협회에서 지원했습니다. 우리 길보에 됐어. 이런 모습이 돼야 아니, 또 한 번 더 듣고 왔어. 예. 이장님, 섬에 고양이가 얼마나 많아요? 100마리 가까이 들었어. 100마리 이상 됐으면 됐지. 이하는 저한 가고 있어, 엄마. 아이고, 한 40마리씩 있다. 여행기가 둘이서, 언니하고 동생하고 둘이서 밥을 늘 사다가 주고 이렇게 더 많이 번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밥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하루에 적당하게. 2번씩 뭐 통절도 사다 그래. 주고, 뭐 고기 잡아갖고 매일 와서 갖다 주고 이러더라. 그렇게 저기 저래 많이 풀어나고. 마을의 고양이들은 대부분 사람의 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들이 얼마나 편하게 지내는지 알 수 있죠. 아, 이 녀석 2마리 다 큰데. 야옹아. 마을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고양이들은 빠른 속도로 그 수를 불려 최근에는 200마리 가까운 수가 이 섬에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엽고 사람도 잘 따르는 고양이지만 너무 많아진 개체수에 곤란을 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 섬 전체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중성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장님, 거기 이장님 발시랑이 딱 통화 난다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고양이하고 별로 안 친해. 네, 맞다. 과장님 친한 건 들어가 보이죠. 친한 사람이 들어가서 오락해 보이소 오는가. 아이고. 눈앞에 있어서 금방이라도 잡힐 것 같은데 잡혀주지 않는 고양이가 야속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이 섬 공식 캣할머니의 집. 집도 마당도 전부 고양이에게 내준 고양이 사랑 1등 공신 할머니 집입니다. 이곳에서 이 섬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중성화 사업에서 가장 많은 고양이를 잡은 곳도 바로 이곳이죠.
야 빼고 나가지. 새끼 다 잡아야 되는데. 우리 저거 잡아야 되는데. 그래, 여 빼고 다 있네 지금. 저리 쳐다보고 나눠줘. 아이고. 저 안쪽에. 영아, 이리 와, 빨리 와. 그래, 그게 안 들어간다면 그거 잡아야라. 이리. 고양이 밥은 언제부터 주셨어요? 내가 마산서 들어온 지가 오늘 12년째가 되는데 네. 한 10년 되는가 봐, 10년. 그런데 밥을 주고 한 게 많이 생기네. 어제도 닭을 한 마리 사고서 생그로 해가지고 육회면 해가지고 참치를 비벼가지고 그걸 미기 잘 먹어. 힘들었을 중성화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고양이들을 위해 만든 할머니만의 특식. 고양이들은 그 마음을 알아줄까요? 불러도 와가 안 오니까. 이제 옷 안에 불러도. 너희라. 평소에는 부르면 달려올 만큼 할머니에게 살가운 고양이들이지만 중성화를 위해 잡으려고 들면 애석하게도 자꾸 도망가기만 합니다. 다 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남는 물론 뭐할게. 다 갔어요. 다 갔어요. 머리를 잤어. 다른 내가 너무 다 내한테 오거든. 오늘 ninja. 며칠 있으면 또 다시 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일찍 다 넘어가다 저거. 평소 보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니 후다닥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네요. 섬에 사는 고양이가 많은 만큼 잡히는 고양이 수도 정말 많습니다. 어제까지 섬에서 잡힌 고양이는 50마리, 어젯밤부터 오늘 낮까지 잡힌 고양이는 모두 11마리. 이 아이들까지 중성화를 마치면 일주일 만에 약 60마리나 중성화가 된 셈입니다. 여기 신리도에서 고양이는 몇 마리 정도 포획됐을까요? 지금 10일 동안 50마리 포획해가지고 48마리 수술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숫자 아니에요? 한 2배 정도 많이 했습니다. 보통 다른 구역보다. 동 단위잖아요, 거기는. 네, 그렇죠? 동 단위로 좀 많은데 여기는 너무 많습니다. 생존율도 너무 높고 먹이 생활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식 환경이 너무 좋죠. 일단 주민들이 미워하지 않으니까 또 먹이들이 풍부한 그런 것 같습니다. 케어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동물권 단체인 창원 길고양이 보호협회가 본 섬의 중성화 진행 상황은 어떨까요? 첫 군집티의 날 잘 진행되고 있나요? 신리도는 그 섬이라서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했고 창원에서 지금 처음 진행하는 건데 신리도에 와서 보고 주민들 반응도 너무 좋으시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꼭 섬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개개인별로 중성화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이런 군집티의 날이 이루어지는 게 아마 제일 효과적일 거 생각합니다. 창원시의 군집티의 날은 처음이지만 중성화 사업은 10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사업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한 2,300마리 가량 잡았고 올해도 한 2,300마리. 못 잡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 2,300마리 커트로 되게 맞췄어요. 보통은 인터넷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방문 신청을 하는데 거의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거의 오전 중으로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해버려가지고 이번에도 한 300명? 1000마리 정도 예상하고 모집을 했는데 한 150명 정도 잘랐고 당일 오전에 그렇게 네, 다 이게 아파트 청약처럼 완전 너무 경쟁이 심해서 네, 최대한 이제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해요. 뭐 언제 9시 땡 하자마자 신청을 해주세요.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니까 꼭 해주세요. 뭐 이렇게 다 홍보를 했고 포획하고 이제 검사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해요. 얘네가 제대로 잘 수술도 됐고 제대로 그 암컷은 3일, 수컷은 하루 이렇게 알맞게 풀려 나갔는지 그런 거 다 확인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작전을 끝입니다. 이런 인기 뒤에는 길고양이 인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큰 몫을 했습니다. 창원시 축산과는 2022년부터 지역 동물권 단체와 함께 캠페인 사업을 펼쳤는데요. 시민단체와 행정조직이 힘을 합치는 민관합치의 개념이 적극 도입된 것이죠. 그전에도 이렇게 좀 활동을 했는데 이제 제가 오고 나서부터 조금 동물보호단체들하고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분기별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좀 회복을 많이 했죠. 우리 행정에서만 이게 했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더라고요. 길고야 되는 동물 공감연대 이런
보호단체들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가 단체들하고 굉장히 좀 친밀도를 높임을 해가지고 우리 사업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단체들하고 협업을 많이 하려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과 동물복지팀하고는 작년 2022년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는 부분이 많았었고, 이제 그 영향으로 따져서 2024년 올해 가장 피크 협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부서에 뭔가를 요청을 해서 이제 서로 의논을 해서 들어줄 수 있는 거를 들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축산과에서도 뭔가 캠페인이나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도움 요청을 하시고,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드리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막 계속 요청을 하고 한쪽 편에서는 뭐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뭐 미루거나 뭐 회의 거치지 않고 바로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딜레이 되지 않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 생각에는 인식 개선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발이 척척 들어맞는 민간협치의 결과물로 창원시는 경상남도 최초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길고양이 문제가 어찌 보면 도심에서는 그 캣맘들이나 캣데디 분들이 좀 급식소를 좀 무질서하게 사실은 하니까 좀 미관상으로 좀 보기 싫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공원에 이렇게 있다 보니, 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들이 휴식을 위한 공간인데 그런 게 있으면서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좀 정형화된 공공급식소를 최소한으로 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하고 또 일본의 공동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효과는 굉장히 있다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정한 곳에 급식소 설치를 하고 그 설치된 급식소 위주로 군집 TNR을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민원 현장에 나가보면 개체수 많다라든지 뭐 발정 소음이 심하다, 이게 가장 큰 민원인데, 사실은 이런 민원은 급식소를 설치하면 거의 80% 이상은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정된 급식소가 있어야 거기 위주로 고양이들이 영역을 이루며 사는 것이고, 일정 기간에 군집 TNR을 시키고 이게 성공을 이룬 경우에는 굉장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결과로 2023년 창원시 최초로 첫 공공급식소까지 설치할 수 있었죠. 창원의 첫 공공급식소가 설치된 곳은 창원시 삼성자공원 아닙니다. 삼성자공원의 고양이들을 책임지는 캣맘 성현주 씨. 성현주 씨는 약 3년 전부터 이곳의 고양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애기들 밥은 언제부터 챙겨주신 거예요? 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이나요? 네. 얘랑 얘 두 마리가 여기 새끼 요만한 게 여기 딱 여기 두 마리 있더라고요. 화학치라고 하는데 너무 작고, 그래서 이제 차에 사료 있으니까 담아주니까 맛있게 먹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작년 겨울에 못 보던 캠핑카가 여기 세워져 있더라고요. 갑자기 야옹 하길래 보니까 여기 바로 앞에 캠핑카 밑에서 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지니까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얘 챙겨주고. 요즘도 다 사비로 지출해서 애기들 밥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네. 조금만 아끼면은 얘들 한 달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공식 급식소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챙겨주셨어요, 밥을? 집에서 제가 이제 서랍 같은 거 떼가지고 고기 막이 이렇게 가림막 해가지고 이제 막 곳곳에 놓고, 아침에 오면 발로 차 놓고 한 번씩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창원에서 공공급식소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하고부터는 기사화되고 이제 민원이 많이 줄었어요. 아, 민원이 많이 줄었어요. 네, 좋은 반응이 더 많아요. 우리 아파트에도 이렇게 민원이 지금 많은데 깨끗이 청결히 관리하면 우리도 괜찮겠다. 그러면서 좋게 카메라 갖고 오셔서 찍고 가시는 분도 많고, 일부러 보러 오시는 분도 많고.
약간 좀 그렇게 대표성을 띠다 보니까 위생 같은 거에도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엄청 신랑하고 주말에 줬는데 봉지 들고 와가지고 근처에 다 줬고 그 쓰레기 하나 때문에 얘들이 혹시 발길질 당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장마 심할 때는 치우고 가면 10분 안에 개미 우글우글해요, 역시. 여름 시작하면 정말 거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하시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해봐서 알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서. 근데 여기 고양이들이 정말 깨끗하고 우리 맨날 그 털이 윤기가 잘잘 흐른다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를 잘해주고 먹는 게 좋고 이러니까 아무리 뭐 집 근처라고 해도 하루에 3번 온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주변 분들 반응이 어떤지 조금 궁금해요. 반응은 물론 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긴 계시는데 더 깨끗하다 그러고 이제 기존에 막 스티로폼 집이라든지 막 이렇게 쓰레기화 되어 있는 집보다는 호응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내년에도 그 이제 급식소는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인데 지금 이제 관리하시는 분처럼 이제 좀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주실 분들에 한해서 일단은 지원을 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요.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책임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급식소를 들여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이제 민원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냐, 책임을 지느냐, 이제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이제 그게 이제 모범적으로 이제 많이 확산이 되면 좀 많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급식소 이야기를 하며 관리와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이유는 창원에서 수많은 길고양이 혐오 범죄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 예쁨 받던 고양이 두부를 담벼락에 내려쳐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고양이를 토막살해한 후 시체를 고양이가 살던 곳에 흩뿌려 놓은 사건 등 고양이와 캣맘을 향한 공격이 위험한 수준까지 치달았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길고양이 혐오 범죄, 당장 이날 아침에도 길고양이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읍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창원시 시중성화가 지금 현재 동읍이랑 북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시트를 놓고 아침에 포획되었는지 가서 봤는데 틀은 저기 내동댕이에 쳐져 있고 고양이가 그 앞에서 임신된 3세기였는데 죽어 있더래요. 축산과에서 바로 현장에 가셨고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경찰관들 오셨고 지금 현재 이제 서부경찰서로 이 사건이 이제 이관된 상태거든요. 시중성화 기간인데도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끄럽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중성화를 한다든지 타협점 찾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혐오자들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뭐 죽이고 이런 걸 영상 찍어서 올리고 이런 저는 협회의 대표인 최인숙 씨가 활동을 시작한 것도 본인이 겪은 일과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활동한 게 한 13년, 15년 이 정도 돼요. 그냥 순수 캣맘으로 있다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활동하게 돼요. 제가 아파트에서 이제 우연히 이제 고양이를 보고 밥을 주기 시작했는데 입주민 싫어하는 민원 입주민이 이제 고양이를 독극물을 먹여서 한 6마리를 몰살시켰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범인을 이제 특정하고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 뭐 한 13, 14년 전만 해도 아무도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막 경찰에 가도 뭐 웃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 이제 밥을 주면서 방향 전환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이뻐라 하고 밥을 주는 고양이가 어느 날 왔는데 정말 잔인하게 죽어있다 그러면은 그분의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거를. 혹시나 그런 경우에 그분들한테 힘을 대해서 같이 움직이자고 단체가 만들었기 때문에 반과 민이 같이 단체 합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게 그분들한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고 또 그런 사건을 일으킨 그분들한테도 이제 길고양이가 그냥 길에서 있는 그냥 하찮은 동물이 아니라는 거를 그분들한테도 알리고. 다시 이곳은 신리도. 오늘의 중성화 업무는 마무리가 다 되어갑니다. 이미 포획된 10마리를 배에 싣고 또 다른 고양이를 포획하기 위한 틀을 내려놓고 갑니다.
뭘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이불 하나 주고 덮는 거. 어디 가서 덮고 달라 했어. 아이고, 잘 가있어. 마지막으로 잡힌 고양이들의 포획 정보와 얼굴을 기록하면 중성화 수술을 할 준비는 끝입니다. 오늘은 11마리나 포획된 덕에 차량도 만석입니다. 그렇게 고양이를 가득 태우고 차량은 오늘 아침 출발했던 동물병원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모든 고양이를 병원에 인계한 후 오늘 하루의 일도 끝이 납니다. 고양이와 사람의 공전이 오늘 하루의 일로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큰꿈 계획 이런 건 사실은 없고요. 그냥 밥을 먹는데 고양이들이 내가 밥을 주는데 와서 밥을 먹는데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만 되면 좋겠다는 게 제 소원이에요. 캣맘들이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밥을 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 자리에 고양이들이 도망가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와서 그냥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 그것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머지는 자연이 따라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고양이와 사람이,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오늘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